첫 번째 단락부터 몇 단락이요? 얘는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짧지만 전문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지난번에 본 거고 2017년쯤 되니까 지문이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죠. 그렇지? 길어졌지. 그 패턴이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9년 지문 보면 짧아졌죠. 그렇지? 그럼 우리는 2019년 그 시험 비슷한 걸 만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시대별로 이렇게 비교도 될 거야. 자, 그럼 먼저 갑시다. 가 부분. 첫 번째 단락. 자, 2017년에 법지문 10월. 문제는 27번부터 31번까지입니다. 가봅시다. 첫 번째 가부터 가보자. 자,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왔다. 봐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동등하게 가졌다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누가 더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 비교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치? 자,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이 서죠?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자,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상황은 굉장히 판단이 간단하죠? 호흡기가 한 대이기 때문에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한 명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의사에겐 아무런 죄도 없고 발만 동동 거리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기레치. 자, 그래서 가 상황은 간단합니다. 지금 환자가 둘인데 환자가 2명인데 호흡기가 한 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읽어내기 편한,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됐죠? 가볍게 들어왔어요. 자, 그다음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무충돌이란다. 따단.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법률 용어 개념 잡기입니다. 자, 의무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충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항상 조건이라고 했잖아. 개념조차도 조건이다. 개념조차도 조건이다. 그치? 개념조차도 조건이다. 뭐가 충족돼야만 의무충돌인 거야?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관계. 됐지? 한 의무를 수행해. 그러면 다른 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구나 사나 지문을 읽으면서 이놈아가 의무충돌이요? 아니요. 이게 대원칙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 거야. 케이스를 여러 개 주고 이 중에 의무충돌인 녀석과 의무충돌이 아닌 녀석을 찾으세요. 이게 제일 기본 문제야. 무슨 말이겠지? 이런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무슨 말이겠어? 한두 개의 선택지는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얘를 판단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하나를 하면 하나는 못하는 거. 여기서도 환자 2명인데 호흡기가 하나니까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는,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린 의무충돌이라 한다. 자, 의무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이어야 하며 따단 조건 계속 얘기하고 있네. 자, 의무충돌에서 이게 개념정의였고 그 다음에 의무충돌의 첫 번째 조건 무엇이냐면 바로 법적 의무여야 하며 법적인 의무여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알겠어? 근데 한겨울인데 내가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수업을 해. 그 아이들이 아우씨 교수님 여름 내내 긴팔 입고 왜 미쳤나? 겨울엔 또 왜 저래? 아, 선생님 보니까 추워 보여요. 막 이런다고. 내가 인강을 최초로 찍었을 때 그 인강의 그 회사의 대표가 나한테 뭘 요구했었냐면 한여름에도 긴팔 입어주세요. 아니 그게 왜 필요해요? 근데 인강은 사계절 보는 거기 때문에 긴팔 셔츠가 가장 이상적이다는 거야. 한겨울에 반팔 입고 수업하는 거 보면 애들이 춥대. 어씨
왠지 이렇게 설득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거 왠지 그런 것 같은데 그 철칙을 난 아직도 지키고 있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들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누군가 겨울에 반팔 입은 거 보면 좀 추워 보이더라고. 세뇌당한 거야.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의무를 준 건 아니란 말이지. 이런 거 법적 의무가 아니야. 내가 애들이 막 추워 보여 그렇게 입지 마세요. 그럼 됐어 이놈들아 내가 해도 돼. 무슨 말해서 법적인 내가 책임을 질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나 의사가 환자가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 호흡기를 대서 그 사람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법적인 의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는 의무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의무충돌 상황. 두 번째 조건은 뭐야? 그러한 충돌 상황을 야기하다는 정도 알아야죠. 야기한 책임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출근하다가 신혼부부가 임신한 아내와 남편이 가는 데가 들이받고 좀 있으면 내가 있는데 오겠지? 하고 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됐어? 자, 요 두 가지가 의무 충돌의 중요한 조건이랍니다. 의무는 그래놓고 뭐 했어? 또 솜솜이 뜯어서 얘기하네. 여기서 의무라는 걸 뭐냐면요. 법적 의무라는 건요. 이렇게 넘어갔죠? 자,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자기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자기 의무로 구분돼. 여기서부터 애들이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했죠. 왜? 이 말 자체가 말이 되게 웃기지. 부자기 의무. 의무는 두 가지로 데칼코마니 부자기 의무와 자기 의무로 나눈대요. 그럼 우린 구분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예 평상시에 써도 돼. 알겠어? 아버지 이번 달 용돈 왜 안 줘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막 쓰는 거야. 평상시에.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무슨 말이겠지? 자,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자, 그러면 의무는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가 있는데 특정 행위 해야 할이 자기 의무고 부자기 의무는 하지 말아야 할.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정리가 됐어요. 자기라는 말은 해야 할. 할 이거고 하지 말 의무. 할 의무, 하지 말 의무. 됐지?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자기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의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부자기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용어까지 그냥 설명했어. 자기란 뭘 했다고? 변경을 가한 거. 변경을 가한 거. 그 다음에 부자기란 방치한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거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말들이야. 이런 말 있지. 부자기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요 말. 됐지? 변경시킬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이해돼서? 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태풍이 오는 걸 내가 어쩌겠어요? 무슨 말이겠어? 조폭 10명이 1명을 패고 있는 걸 내가 어쩌겠어요? 내가 민간인인데. 보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자리를 피한다. 피하면서 가능하면 전화를 해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알겠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험은 피하라. 무슨 말에서 위험은 피해야 돼? 평생 나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 위험한 곳을 아예 안 갔어. 위험한 곳을 아예 안 갔어. 위험한 곳은 절대로 가지 않았어.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피해본 적이 별로 없어. 자, 하여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피해야 된다. 옛날에 내가 그 얘기 해줬나? 위험을 피하지 않고 폭력 사건 현장에 내가 중심에 서 있었던 거? 내가 안 해줬나? 내가 대학교 때 폭력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 대학로에서. 야, 그때 핸드폰이 있던 막 이런 스마트폰 시절이었으면 유튜브에 떴을 거예요. 나의 용맹스러운 장면이. 내가 그때 당시에 헤비메탈에 내가 미쳐 있었거든. 그지? 헤비메탈. 음악에서 막 이거 들으면서 해화역,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는데 지하철역 앞에
베스킨라빈스라고 있고 거기가 약속의 장소야. 그 조그마한 광장처럼 돼 있어.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거든. 거기를 지나야 지하철인데 사람들이 잔뜩 서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하철 입구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난 이게 쉬운 거야. 왜? 나는 지금 악마의 음악을 듣고 있거든. 막 이러고 있거든.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 이런 어리석은 놈의 새끼들. 그래서 내가 딱 이 사람들 해쳤지. 딱 해쳐. 야, 이 새끼, 비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 한 사람이 쓰러지는 거야. 내 앞에. 한 젊은 남자아이가 푹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푹 쓰러져.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의 의무를 난 다 했지. 뭐 쓰러졌으니까 일으켜라. 자기 의무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딱 일으켰어.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공기에 이 내 왼쪽 귀 쪽에 공기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지. 뭔가 공기가 욱 하고 압력에 의해서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얘를 일으키는 동시에 아니야, 널 내가 일으킬 때가 아니야. 방치, 부작위하고 돌아섰더니 주먹이 날라오더라고. 주먹을 내가 탁 잡았지. 이런 주먹을 딱 잡고서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더라고. 웬 아저씨가, 덩치 좋은 아저씨가 주먹을 날렸는데 그걸 내가 턱 잡고 뭐 하는 거예요? 딱 그러고서 내가 주변을 살펴본 거야. 오, 이거 뭐지? 주변을 봤더니 사람들 뺑 둘러 있었던 게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몇몇의 학생들이 아저씨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뛰어들었는데 한 놈이 맞고 쓰러지는 걸 내가 일으킨 거였지. 그리고 이 녀석에게 날아오는 주먹 사이로 내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주먹을 잡은 거였어. 그 순간 나는 얼어버렸지. 등줄기에 땀이 흐르면서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주먹을 잡았다. 맞지 않았다고. 두 번째, 용감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첫 번째 멘트를 날렸지 내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멘트를 날렸잖아. 그리고 나서 이 군중들과 심지어 싸움을 하는 아이들까지 모두 멈춘 거야. 왜? 또라이가 나타났으니까. 이 새끼 뭐 이렇게 꽂고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딱 주먹을 잡잖아. 이거 완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야!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모두가 다 멈춘 거예요. 얘도 주먹을 잡힌 상태에서 뭐지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때리시면 안 되죠. 두 번째 멘트를 날렸지. 그리고 나서 제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죠. 웬 여자들이 서너 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날 구했어. 뛰어오더니 이 내 주먹을 잡고 있는 그 아저씨 뒤로 들어와서 탁 끌어안더니 오빠 이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와 순간 가슴을 쓸어내면서 그렇지. 이렇게 상황은 종료되는 군. 사태 파악에 내가 엄청 빨랐지. 종료되는 군. 그 주먹을 탁 놔줬더니 이 아저씨가 뻘쭘하게 쳐다보는데 여자들이 각자 그 아저씨들을 막 붙잡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쪽에서 막 뛰어오고 있었나 봐. 저 미친놈들이 애들을 패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양아치는 아닌 모양이지. 그래서 막 붙잡고 막 얘기를 하길래 또 마지막 세 번째 멘트를 날렸지. 그러지들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싹 가는 거야. 여기 사태가 종료됐어. 나 하나로. 그러니까 완전 이게 양아치나 조폭이었으면 거기서 나는 이제 쇠파이프로 막 맞고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와 여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딱 가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면서 이렇게 들면서 여기 지하철에 딱 들어가서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뒤통수가 막 시린 거야. 저 새끼들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천천히 걸었지만 지하철 표를 내고 나선 뛰었죠. 그리고 지하철에 빨리 와야 될 텐데 빨리 딱 탔지. 그리고 나서 숨이 그제서야 나갔지 내가. 아 그때 생각하면 앞을 보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하여간 잘못 걸렸으면 뒤질 뻔했었다.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위험한 거야. 알겠어? 피해야 돼. 자, 어쨌거나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야. 나는 자기를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대학 때니까 가능한 것 같다. 지금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한참 돌아갔을 거야. 한참 돌아갔을 거야. 어이구, 큰일 났네. 이렇게 돌아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예,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이고요. 자연에 벌어지는 일들 변경 가능한 경우,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뜨든 뭔지 알겠지? 됐지?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애들이 나한테 많이 질문했었던 게 뭐냐면 이 지문에서 이게 헷갈렸다는 거야. 부작위 의무, 자기 의무와 자기 부작위.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시작하기를 글 쓰니까 자기와 부작위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자기는 뭔가를 하는 거고 부작위는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거기다 의무를 딱 붙이면 뭘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럼 의무를 어긴 거야. 즉 해야 할 의무고 얘는 뭐야? 방치해야 할, 그대로 둬야 할 의무야. 내 말 이해됐지? 방치해야 될 의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위의 사례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인공호흡기를, 그러니까 환자가 둘이었잖아요. 그렇죠? 임산부에게 연결을 했다면 자기 의무를 다 했고 반대로 여기다 하나 썼으니까 못 쓰잖아. 그 남편에게 붙여주질 못했으니까 뭐 한 거야? 부작위 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자기하여 자기 의무를 다 했고 남편에게는 부작위했어요. 방치했어요. 방치, 즉 부작위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 말들이 헷갈리는 거지. 이해돼서. 그리고 이게 법률 용어니까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자기, 부작위, 자기는 뭐뭐함, 부작위 하는 게 자기니까 부작위는 안 하는 거네. 오케이. 거기다 의무를 붙이고 말고. 무슨 말겠지? 자, 그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디선가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대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자기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자기 의무 대 자기 의무의 충돌 형식으로 띌 수 있다. 어허. 자, 이거 데칼코마니에 난리가 났죠. 지금 데칼코마니 난리 났어요. 경우가 지금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부부, 그 다음에 부작, 마지막 작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간단하게 하면 부작위 대 부작위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작대부 부작위 있을 수 있고, 얘는 뒤집으나 똑같은 거는 거니까 하나만 나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작작이. 자, 이 세 가지의 경우로 이야기한다면 충돌의 가능성, 충돌의 세 가지 경우, 이 의무 충돌 여기 나와 있는 환자의 케이스는 작작의 결합이지. 작작. 그렇지? 뭔가 해야 할 의무의 결합이야.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충돌들이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거 뭐야?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 충돌의 조건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다 되는 건 아니래요. 자, 아니다. 자,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 넌 그래놓고 밑줄 그어놨지? 됐죠? 이 녀석은 밑줄 친 기억해놓고 얘는 의무 충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얘는 의무 충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의무 충돌이 아닙니다. 따라서요. 왜인지는 설명을 안 했고요.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한편 자기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서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그랬어요. 자,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 두 번째 케이스, 얘는 의무 충돌이 아니고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그랬으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닌가 봐.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뿐. 그런 견해가 있다 그랬어요. 긴급 피난으로.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거지 지금. 의무 충돌이라는 개념 말고 긴급 피난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나온 거고요. 자, 긴급 피난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야? 긴급 피난을 잡는 거지. 됐죠? 긴급 피난을 슬쩍 잡아서 넘어갑니다. 긴급 피난이란 의무 충돌의 개념 정리 끝났어. 그럼 당연히 의무 충돌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사례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내는 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조건, 법적이어야 하며, 떼댄띵띵이며, 하나라면 하나를 못해야 되며, 이런 조건들을 다 정리했어요. 근데 이런 걸 정리하는 데 필요한 용어가 자기와 부작위,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였고, 이걸 얘기해 준 이유가 얘를 케이스를 네 가지로 딱 나누어서 설명하기가 좋아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기 좋아서, 첫 번째는 그냥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렸죠.
부작과 부작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잠깐만 문제가 나올 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치?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더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없어. 그러고 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되게 상식적으로 되게 간단한 얘기지. 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충돌할 수가 없죠. 무슨 말 알겠지? 그치?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둘 다 방치하면 돼.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한다고 여겨졌을 때 둘 다 방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지나가는 예쁜 강아지를 집에 데려가지 마라. 자기 의무, 부작위 의무지. 무슨 말 알겠어?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예쁜 아가씨를 집에 데려가지 마라. 이것도 부작위 의무야. 무슨 말 알겠어? 거기서 갈등을 왜 해? 거기서 왜 갈등을 해? 두 개를 다 지키고 싶은데 갈등을 하는 건 내가 정신병인 거지 지금. 무슨 말 알겠어? 그냥 뭐야? 예쁜 아가씨가 예쁜 강아지를 데려가는 건 여보 이렇게 하면 돼. 고양이는 잘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럼 두 개의 의무를 내가 다 한 거야. 절대로 충돌을 안 해요. 충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 충돌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이거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 이제 문제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그럼 긴급피난으로 이제 새로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다. 아, 이게 참 조문스러운 그런 문장이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따단. 자, 핵심 단어 뭐야? 법익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자, 그래서 긴급피난을 정리해보면 긴급피난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아주 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법익, 누군가, 나든 타인 다 포함해서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할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됐죠?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할 무엇? 상당한 이유. 이런 얘기야. 됐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능 완성에서 나왔었던 법의 개념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다.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케이스는 수만 가지, 억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용어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얘가 그것에 해당하는 걸 포함을 못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 무슨 말 알겠소? 그러니까 우린 뭐야? 이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법정에서 뭘 다투는 거야? 이것이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를 다투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검사 변호사 막 다툰 거야. 다투다가 누가 최종 판결한다?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무슨 말이겠어? 피고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겠다. 이렇게 꽝꽝 때려버리는 거지. 이해돼서? 그리고 그 케이스는 그대로 뭐로 남는 거야? 판례로 남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골치 아프면 변호사나 검사나 뭘 뒤지는 거야? 판례를 뒤지는 거지. 1997년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판례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용어가 이거 힘들어요 라는 것은 뭐야? 그런 걸 많은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다투는 게 정말 재미져요 하는 사람들이 뭐 하면 돼? 법조인이 되시면 돼요. 로스쿨 가시면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상당한 이유. 이런 말들은 되게 법조문스러운 단어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법익이라는 말, 그치? 위난이라는 말, 이런 말들에 또 친해지시면 돼요. 아까 자기, 부작위에 친해졌던 것처럼 법익, 위난 이런 말들이 친해지면 됩니다. 알겠죠? 왜? 다른 지문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이니까. 법에 쓰는 말이 뭐 변화가 있어. 그게 그거지. 자,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법익이란 설명해 줍니다. 자, 법익이란 건 뭐냐면요. 자, 법익이란 건 뭐냐면요. 공부합니다. 법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쉽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에 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 이거야. 이거 위험이구나. 요것을 위협하는 거지. 자, 쉬웠어요. 어렵지 않군요. 자, 운전 중 갑자기, 어이구, 사례가 들어왔네.
땡큐.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 했는데 좌측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한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뚜두. 자, 상황 정리됐죠? 그렇지. 직진, 엑셀을 계속 밟는다. 보행자 사망, 인사사고, 감옥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다. 여보 미안해. 안녕. 혼자 잘 살아주길 바래. 고양이 3마리 부탁해. 이거지.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다. 사장 아저씨 뛰어나서 미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보험회사에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그리고 나 또한 사망할 수도 있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예. 물론 브레이크 밟으면서 부딪히면 괜찮겠지만. 자,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3가지 상황이 있다는 게 머릿속에 빡 빨리 들어와야 되고. 됐죠? 자, 그 다음. 긴급 피난이야. 왜? 긴급 피난의 조건 맞아 들어가야지.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아하! 긴급 피난의 특징 뭐야?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긴급 피난이고, 긴급 피난이 인정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바로 벌하지 않는다. 벌을 주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됐지? 가장 큰 거 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 의무와 따단. 자, 정리 들어갑니다. 타인의 생명,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 해야 한다잖아. 그치? 보호해야 한다는 거 해야 한다는 거니까 이건 자기 의무예요. 뭐뭐 해야 한다. 자기 의무가 성립이 됐고요. 자기 의무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 그걸 딱딱딱 연결하면 되는 거야. 또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 상황으로 딴 됐지. 그럼 옆에 뭐라고 그랬어? 건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 건물을 뭐라고 써서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 파괴하면 안 된다라 그랬지. 그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니까 부작위 의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부작위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출제자가 딱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고민하면 안 돼. 알겠지? 보호해야 할 그랬으니까 자기 딱 떨어지는 거고. 무슨 말 알겠지? 건물을 파괴하지 말아야 할 이렇게 되면 부작위 의무 딱딱 연결된 거야. 됐지? 부작위 의무. 그러면 여기 지금 뭐한가 얘야? 작부는 긴급 피난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사례 이렇게 들어간 거죠. 긴급 피난의 핵심 정리한 다음에 사례로 들어왔습니다. 자,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파견 부작위 의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자기에 의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단. 자, 중요한 거야. 핸들을 꺾어서. 핸들을 어떻게 꺾었어요? 우측으로 꺾었죠. 우측으로. 그럼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한 거잖아요. 변경했지. 내가 가는 진로를 변경했잖아요. 자, 변경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바로 자귀한 것이 되고, 자귀함으로써 뭐 한 거야? 부작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 자귀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지키고 자귀함으로써 부작위 의무를 지키지 못한 그런 케이스예요. 이해됐지? 아까 여기도 뭐해서 내가 여기다가 붙여줬잖아요. 자귀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지켰죠. 그 남편한테는 어떻게 한 거야? 안 붙여줬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는 뭐야? 뭔가 변경하지 못하고 방치한 거지. 부작위에 의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됐지. 여기 좀 헷갈려. 자,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보행자는 자기 의무, 건물 파괴는 부작위 의무, 핸들을 꺾은 건 자귀했기 때문에 뭐했다? 자기 의무는 다했으나 부작위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 됐지?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보니까 긴급 피난에 해당하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법익에 대한 위난, 즉 보행자의 생명이라는 법익. 오케이. 그것을 해칠 수 있는 위난의 상황을 피할 목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핸들을 후다닥 꺾었잖아. 그래서 건물을 쾅쾅쾅쾅쾅
야, 내가 카페 차린지 내가 지금 인테리어 방금 끝났는데 미친놈아!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 뭐 한다는 거야? 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이걸 하면 꼭 묻는 애들이 있어. 뭐라고? 카페 주인한테 감정이입하는 거지, 순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저씨? 응? 그러면서 선생님 옛날에 카페 하셔서 이만 아실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사안별로야. 여기선 이 카페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아니야. 판결을 뭐 하는 거야? 너 들이받았다고? 그럼 얘 감옥을 보내 말어. 벌 줘 말어. 법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이걸 따지는 거지. 그게 건건이니까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사안. 그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보나마나 뭐예요? 벌은 받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은 가진 않아. 대신 보험에 뭐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 아저씨가 손해보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무 대 부작용의 긴급 피난을 볼 수 있다. 의무 충돌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그러면 얘는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긴급 피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무 충돌로 보진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작부 부부에서 부부 의무 충돌 아님 작부 의무 충돌 아니고 긴급 피난일 가능성 높음. 이에 대해서 얘는 뭐야? 작작이지 작작. 자기 의무 간의 충돌이었지. 됐지? 작작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달라.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두 가지 정리합니다. 긴급 상황의 한쪽이 법익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단. 자, 모두 그랬으니까 뭐야? 의무 충돌과 그 다음에 긴급 피난은 모두 어쨌거나 뭐야? 긴급한 상황이야. 그건 틀림이 없어. 공통점이야. 공통점 정리 들어간 거야. 긴급한 상황이며 그 다음에 한쪽의 법익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한쪽의 법익을 지킬 수 없어요.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녀석의 공통점이고 나고 땡 체크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죠. 체크 딱 해놓으시고. 자,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고 있다. 됐지?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인데 뭐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자기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다. 따단. 자, 중요한 건 뭐야?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거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무 충돌 자체, 의무 충돌과 자기 의무로 한정하면 차이점 얘기했던 거예요. 둘의 차이점 얘기해 볼게요. 해놓고 뭐야?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고? 의무 뭐였어? 자기 의무의 측면에서만 한번 봅시다. 자기 의무의 측면에서만 보면 뭔가가 차이점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차이점 정리. 자, 차이점 정리 들어가 봅시다. 자,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으므로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 반했다. 자, 긴급의 특징이 뭐라는 거야? 위난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다.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포인트네. 이요. 그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즉,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서 자신의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그렇구만.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에 더 앞서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무슨 말 알겠지? 간단하지. 네, 간단하지. 이게 이제 포인트야. 위난의 감수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된다? 바로 긴급 피난. 위난의 감수 가능성이 없으면 의무 충돌 쪽이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이런 공통점은 있어. 긴급하고 한쪽의 법익이 무조건 무시된다는 건 똑같아. 하지만 긴급 피난에는 지가 죽게 생겼다. 지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이겠지? 어떤 하나의 판단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돼요. 자신의 법익을 해치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가장 큰 법익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여기서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어떡할 거야, 내가 대신 죽을 방법이 뭐가 있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사망에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뭐 호흡기를 나한테 껴? 뭐야 이게? 에라이 그랬다 껴? 두 사람 중에 누굴 살려야지?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잠깐만 기다리게. 메스를 주게. 내가 죽겠어. 딱 커버려?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포인트. 위나는 감소 가능성이 없다, 있다, 없다의 차이. 끝. 자, 좌측으로 꺾인 자신의 법익을 희생하면서 될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가능성이 없어. 또한 행위자가 또 있나 봐.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자귀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피난과 달리 여기 뭐라고? 긴급피난은 자귀에 의해서 법익의 침해가 있다. 자, 이런 걸 잘 정리하는 건 뭐야? 사례에 대하여 우리는 상식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준 조건 가지고 구분해야 되거든. 얘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 오케이, 얘는 긴급피난일 수도 있고 의무충돌일 수도 있어. 야 했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 따라서 그 다음에 뭐야? 자귀를 통해서 법익을 침해했느냐. 이게 뭐였어? 핸들을 꺾는다는 자귀를 통해서 부자기 의무를 컨킹킹 함으로써 파괴라는 법익. 그치? 법익에 손해를 입혔잖아. 됐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의무충돌은 대개의 경우 자귀 의무 간의 충돌을 뜻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귀의 법익의 침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자귀에 의해 자기 의무를 다하여 임산부의 법익을 지켜준 거야. 무슨 말이겠지? 이건 뭐야? 붙여주지 않았다. 즉 뭐라고 했어? 방치함으로써, 즉 부작위함으로써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법익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서? 이해됐지? 자, 그게 다르다. 자기가 법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게 내가 뭐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뭐 하면 큰일 난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마지막 단락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단락. 세 번째가 네 번째 마지막. 자, 의무 충돌을 자기 의무 간의 충돌로만 한정한다면 그렇다고 결론이 나왔어. 그치? 의무 충돌 다시 받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받고 의무 충돌이란 또 들어간 거예요. 의무 충돌 얘기할게요. 자, 의무 충돌을 무엇으로 하면? 작작으로 보면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와 서로 동등한 가치가 충돌할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오호. 작작. 요거를 작작으로 보고. 자기 의무 대 자기 의무로 보고. 요 케이스에서 경중이 있은 경우. 그죠? 동등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됐죠? 자, 전자의 경우 가치가 낮은 의무에 희생하고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형법학의 일반적인 견해다. 케이스 1, 경우 1. 또 들어가는 거지. 경우 1. 경우 1은 뭐냐면 경중이 있는 경우. 더 중한 것이 있고 경한 것이 있어. 그럼 이 중한 것을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야. 따지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형법학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랬어요. 요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룰처럼 정해진 게 있다라는 거지. 너희들이 의사요. 올해 수능을 엄청 잘 봐갖고 의대를 가가지고 해서 의사가 됐샤. 그 젊은 나이에 응급실에 있었샤. 유래 들어왔네. 어디다 꼽을게요? 누구한테 호흡기 붙일게요? 누구한테 붙일게요? 100이면 100 어디다 붙일까요? 임산부한테 붙일걸요?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 그 의사가 간호사가 임산부를 먼저 살려. 임신 상태예요. 아이 괜찮아요. 여기다 붙이시오. 됐어. 애는 누가 먹어 살리라고. 아저씨 사세요. 딱 붙이면 간호사가 막 이럴 거 아니야. 저 냉철한 너무 멋있어. 뭐 이거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뭔가 가치가 있어.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 뭐 그렇게 한 게 맞는 거지 뭐 하면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물론 이 케이스에서
그 임산부를 살리는 것이 경중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케이스 정리하는 거야. 견해이다. 왜냐하면 복수의 의무 중에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떼댄. 왜냐하면 항상 이유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유. 됐지? 법질서.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위법하지 않다. 끝. 그런데 서로 네네네네 중요한 건 이쪽이네. 동등한 가치가 동등한 가치 의무가 충돌할 땐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와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아하, 이 경우가 아니라 경중형 경우 2 어떻게 되는 거야? 경우 2. 경우 2는 경중이 없어. 경중이 없고 의무와 의무 사이가 같아. 동등해. 이런 경우는 뭐라고?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뭐라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거나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는 긴급이난이고 이건 뭐라 그랬어?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지. 알겠어? 부작위. 이거 케이스가 나뉘어져야 돼. 얘는 자기. 이거 중요한 거야. 이 지문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는 떠던 어디로 간다? 여기로. 부작위가 했을 때는 어디로 간다? 띠딩 여기로 간다. 자,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위법하지만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아, 견해가 두 개야. 그것은 위법하지 아니하오. 벌 받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뭐야? 크게 나누면 위법하오. 단 만만 하고 뭐로 넘어가는 거야? 위법하지만 그러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면함. 둘로 나눴다.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위법성 조각설이라고 한다. 아, 이거 중요한 말 나왔지. 위법성.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법성 조각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이 중요해. 조각. 조각이라는 건 뭐야? 어떤 것을 무시해버린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겠어? 조각됩니다 라고 얘기해. 법적인 용어지.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법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위법성 조각설이라고 하고,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법하다면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의 행위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동일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아, 왜냐하면 또 나왔네. 왜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다르지 않냐는 거지. 여기서 발만 동동 어떻게 둘 다 죽었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달라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달리 동등한 가치 의무 중에서 어느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법성이 있지만 다만 그 책임을 면제될 수 있다는 것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책임 조각설이라고. 책임이니까 뭐야?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책임을 버려버리는 거야. 책임 무시. 그러니까 법에 조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앞에 뭐가 있으면 그걸 무시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기와 부자기. 그치? 자기 부자기. 그 다음 뭐? 법익, 위난. 오케이? 조각. 이런 말들이 중요해요. 언제 어디선가 법지문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는 말들. 알아버렸죠? 그것들은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 말들은 반드시 기억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읽는 방법이야. 경우 1, 경우 2. 그치? 데칼코마니. 부부, 작부, 작작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막 설명하는 과정. 데칼코마니 난리가 났잖아.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슨 말이겠지?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으면서 읽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오케이. 그 습관을 들이는 것. 그렇지? 구조 읽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상식 쌓기. 오케이. 상식은 노란 거 내가 해놓은 거 상식 쌓기고 구조 읽기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데칼코마니들을 정리하는 것. 그거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자,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중 원한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하지만 의무충돌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면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됐죠? 의무충돌이란 자기 의무와 자기 의무 간의 충돌.
그치? 그 다음에 부작위와 부작위가 만났을 때는 의무 충돌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 그치? 긴급 피난의 경우는 뭐다? 작위와 부작위. 긴급 피난의 특징 뭐라고? 위난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 그 안에는. 이랬지. 그 다음에 작위를 통해서 법익을 침해하게 된다. 얘는 뭐야? 부작위를 통해서 법익을 침해하게 된다. 알겠어? 이게 그냥 포인트로 딱 뜨는 거야. 내 말 알아먹었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문제는 샤샤샥 풀린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어요. 행위자가 의무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닐 때라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맞는 말이죠. 자, 어디? 제일 처음에 의무 충돌이 되기 위한 조건들 기억리을 했잖아요. 있죠.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는 의무는 법적 의무에 하며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그렇지. 법적 의무. 이거 두 가지 다 써먹었네. 됐지?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다음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 이거 사례 나왔던 거잖아.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 뭐 왜 나왔는지 알겠지? 긴급 피난의 특징이 뭐라 했어?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라고 했잖아. 출제자가 뭘 지금 걸고 넘어지는지 알겠지? 포인트는 출제자가 선택지에 넣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의무 충돌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직접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가 위법 행위를 하여도 그 책임 묻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책임 묻지 않을 수 책임 조각설 나오는 거잖아요. 조각설은 위법성 조각설은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면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 위반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위법성을 날려버리는 게 위법성 조각설. 끝. 다 그렇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 부부. 그럼 정답만 볼게요.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동시에 있을 때 행위자가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어. 예쁜 강아지, 예쁜 아가씨 했잖아, 내가. 그치? 둘 다 놔둘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기 1을 근거로 해서 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그랬어요. 가에서 판단은? 가가 뭐야? 가가? 요거. 첫 번째 케이스. 행위자는 더 높은 가치 혹은 적어도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이때 생명과 생명 사이에 법익이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생명의 수위 많고 적음이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하여 생명의 가치 경중을 가려서는 그럼 뭐야? 아까 내가 상식적인 게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임산부한테 갖다 댈걸?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기 1에 의한 얘기를 보면 뭐라 그러는 거야? 그치? 수나 경중 그런 걸 따질 수 없다라고. 동등하다. 그러고 보니까 동시에 실려왔고 그 다음 뭐라 해서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치? 경중을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일세. 자, 그 다음에 자, A.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도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그렇지. 이거 상식적이네, 되게. 상식적이네. 그렇죠? 맞는 얘기고요.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남편에게 인공호흡기를 양심에 따라 연결했다면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형법 한자들이 있겠군. 자,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양심에 따라 일이 일어났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 경우에는 그쵸? 위법하지 않다고 보겠다라는 형법 한자들이 거기 있었죠. 몇째 단락이요? 마지막 위에 단락 바로 왼쪽에 있어요. 됐죠? 그 다음 담당 의사가 출산을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 생명의 가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는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위법성 조각설에서는 위법하다고 보는 게 아니지. 어떻게든 위법하다고 보는 쪽은 어디였어요? 이거지. 책임 조각설이지. 책임 조각설에서는 일단 뭐야? 케이스별로 넌 어겼어 안 어겼어? 어겼어 그럼 무조건 위법. 그 다음에 책임을 면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상황이 등장했네요. 선로의 한 량의 빈 객차가 역으로 돌진하고 있다. 객차가 역으로 돌진하고 있다 그랬어요. 승객을 태운 객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충돌하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지한 선로 관리자가 돌진하는 객차의 선로를 변경하려 했더니 자, 케이스 정리되죠? 어디를 집을까? 여기 할까?
자, 선로 관리자. 관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선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선로 변경. 그럼 우리가 먼저 딱 캐치한 게 뭐야? 선로를 변경한다고 뭘 했잖아. 변경이잖아. 변경이니까 뭐로 가야 돼? 자귀를 하는 거네. 자귀를 할 수 있고 됐죠? 자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했더니 그곳에 이미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선로 관리자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변경하였다. 그랬죠?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의 노동자는 선로의 관리자가 예견한 대로 피해를 입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기함으로써 승객의 법익을 지켰죠. 됐지? 자기함으로써 뭐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 노동자라고 그랬어? 응. 한 명의 노동자의 법익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못하고 훼손했죠. 그럼 뭐가 나온 거야? 자귀를 통해 어떤 사람의 법익을 침해했네요. 요 케이스로만 보면 뭐야 얘는? 긴급 위난, 긴급 피난에 해당하죠. 그렇지. 요것만 딱 연결하면 긴급 피난이야. 하지만 위난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해하지? 내가 어디 뛰어들거나 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다다다다 뛰어가지고 기차를 딱 잡고 나만 깔려 죽고 승객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고 이런 거 안 돼. 무슨 말이겠어? 안 돼. 슈퍼맨이야. 이거 안 돼. 안 돼. 자, 그런 거예요. 요거 가만히 보니까 어디 수능에 수능이 아니라 연계교재 어디 본 거 같지 않냐? 그치? 딜레마 있었지. 그 딜레마가 두 가지 상황으로 제시하는 경우 있었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선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를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 오케이. 레버를 당기느냐 마느냐. 오케이. 그 경우는 레버를 당겨서 노동자가 다치게 하고 더 많은 승객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또 다른 케이스, 되게 골 때리는 케이스를 하나 해놨지. 뭐 옆에 덩치가 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면 그 기차를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한테 묻는 거야. 그걸. 잠깐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이거 논문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옆에 덩치 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밀어가지고 그걸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한 몇 퍼센트? 한 10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거 밀어야죠. 이랬다는 거지. 근데 그 10몇 퍼센트의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특징이 있을 거야. 여자가 아니다. 남자가 남자다. 왜소하지 않다. 얼굴이 좀 더럽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일 거야. 꺼 내가 밀어버리지?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을 밀면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자체 할 리가 없어. 이 사람은 나랑 같은 그냥 보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건 뭐야? 천재야? 뭐야 이건? 천재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상한 사람이지. 그리고 설령 그런 판단을 했다 손 치더라도 딱 쳐다보는 순간 와, 이 사람 덩치 봐. 너 내려가 이 새끼야. 이럴 리가 없지. 내려가 새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를 판단하는 거야. 사람들의 사고. 실제 행위는 그거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레버조차도 당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라고. 무슨 말이죠? 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 심리를 보는 거였어. 딜레마 상황에서.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자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켰고요. 요거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자, 선로 관리자는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두 의무 사이에서 어느 한 의무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의무는 뭐야? 얘의 법익도 지켜야 하며 이 사람의 법익도 지켜야 된다는 게 의무일 겁니다. 됐죠?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지.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자,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됐지?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없는 것.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긴급 피난이 되는 거죠. 내 말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그치? 그러므로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아니? 이걸 따지는 건 뭐야? 긴급 피난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방법이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차한 객차 승객들이 법익과 선로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충돌하고 있죠. 어느 한쪽이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자기에 의해서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렇지? 자기. 이거요. 자기. 자기에 의해서 법익 침해. 누구의 법익 침해? 노동자의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로 충돌을 볼 수 있다. 그렇겠네요. 자기 의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고 부자기 의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걸 레버를 그냥 둬서 노동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 방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 그렇지? 너 여기서 김씨 나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야 이거 바꾸면 저 아저씨 다치겠는데? 얘라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부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지. 방치해야 되는데 방치하지 못한 거지. 됐죠?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난과 관련이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그건 맞는데? 긴급 피난 인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정답이 뭐냐? 응? 정답을 내가 제대로 체크한 건가, 이거? 몰라? 내가 정답을 내가 2번으로 해놨거든? 맞지? 맞지? 응, 맞지? 그러면 일단은 5번은 위난이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위난과 관련이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긴급 피난 여부, 인정 여부를 살필 수는 있는 거지. 이해됐지? 똑같은 케이스로 어떤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한쪽을 파괴했기 때문에. 됐죠? 이해됐죠? 근데 본문에는 긴급 피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긴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명확하게 따지면 이 녀석은 긴급 피난, 여기 있는 설명대로라면 노동자의 법익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자기에 의해서 법익 침해했다는 것은 요거만 가지고는 따질 수 있는 거야. 어떤 행위를 해서 됐지? 위난과 관련 노동자의 피해를 입힌 행위로 요 부분만 얘기한 거야. 요 부분. 자기를 통해 노동자의 법익을 해쳤다. 요 부분만 가지고는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위난을 감수했느냐 감수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는 뭐가 되는 거야? 긴급 피난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지. 이해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여기 헷갈릴 만한 거가 뭐냐면 주어진 긴급 피난의 조건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은 자기가 위난을 감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긴급 피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지? 그러나 자기 의무에 의해서 법익을 침해했다라는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다는 걸 보면 얘하고 똑같이 핸들을 꺾음으로 해서 건물을 빵, 레버를 땅 당겨서 선로를 바꿈으로 해서 노동자가 이렇게 된 거니까 오케이. 그것만큼은 뭘 할 수 있다? 긴급 피난 인정 여부를 살펴볼 수는 있다는 거야. 결정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내 말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 요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 사이에 오케이. 그 다음에 작작 여기는 자기 부자기 이건 뭐야? 작작이었잖아. 작작. 오케이. 의무 충돌은 작작이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얘는 의무 충돌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는 또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다루고 있진 않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례가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거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 위난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근본적으로 같은 건 뭐? 하나는 자기 의무고 하나는 부자기 의무이며 자기에 의해서 누군가의 부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의 무엇을 법익을 침해했다라는 거. 오케이? 그건 같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어휘 문제. 얌전히 피하고 꺾어야 뜻하는 일러. 사람들을 일러. 자, 정답은 이건 뭐였어? 5번이죠? 자, 2를 볼까? 2, A, B, C, D, E.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일러, 지칭하는 거지. 지칭하여 사람을 일러,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똑같이 썼네. 그치? 누구를 지칭한다, 무엇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케이스니까.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피하다, 꺾하다, 뜻하다, 나누다. 일반적으로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은 환경을 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어이구, 시험 많이 갔네. 환경을 보라고 했다, 환경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거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